우리는 흔히 국가와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한다. 미국과 한국은 우방 관계이다. 중국과 일본은 사이가 안 좋다. 이번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은 태국 사람이라더라. 등등 말이다. 그런데 그 생각들 안에 등장하는 국가들이 엄청난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는 잘 생각하지 않는다. 미국은 영원히 미국일 것 같고, 일본은 영원히 일본일 것 같다. 올림픽에는 미국, 영국, 독일, 태국,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계속해서 출전할 것 같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대한민국 국민이었고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 죽을 때까지 언제나 한국 사람일 것 같다. 그런데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하는 것과 달리 역사적으로 보면 국가는 전혀 고정적이지 않다. 모든 나라들은 끊임없이 변화를 겪어왔다.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죽기 전에 대한민국이 없어질 수도 있다. 나라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통일을 하면서 국가의 체제가 변한다든지 아니면 상상하기는 싫지만 다른 나라에 의해 합병될 수도 있다. 사실 지나간 역사를 되돌아보면 대한민국이라는 지금의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그리 충격적이거나 특별한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생겨난 지는 아직 8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그 이전 대한제국은 불과 13년 동안만 존속했었다. 한반도에는 고려와 조선이 각각 수백 년 동안 단일한 국가로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나라는 변하지 않고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라는 인식이 깊게 박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국경이 변하고 있으며 나라들이 새로 생겨났다 없어졌다 하는 중이다. 예를 들면 남유럽의 국가 코소보는 비록 완전히 정식 국가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2008년에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해 새로 생겨났다. 독일과 이탈리아라는 나라가 세워진 지는 200년이 채 안 됐다. 이런 역사적 사실들과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상황들을 보면 국가는 결코 고정적이지 않으며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지금은 한국인일지라도 죽을 때는 다른 국적을 갖고 죽을지도 모른다. 계속해서 한반도에 발붙이고 살면서도 말이다. 이렇게 국가는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반드시 지금 존재하는 국가들의 고정된 틀 안에서 세상사를 바라볼 필요는 없다. 세계적인 이슈들을 접하거나 아니면 국내의 시사 정보들을 접할 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 현존하는 국가들을 인식의 틀로 사용해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리비아에 무장혁명이 일어났다.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생했다. 한국의 자살률이 심각하다 등등 이런 정보들은 모두 국가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정보들이다.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 똑같은 정보들을 국가가 등장하지 않는 형태로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면 리비아에서 무장혁명이 일어났다를 한 소년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총을 들고 시위에 참여했다로 바꿀 수 있다. 또한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가 발생했다를 에밀리라는 사람이 변종 코로나에 최초로 감염됐다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자살률이 심각하다라는 정보를 요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한다로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정보들은 국가에 대한 언급 없이도 얼마든지 말해지고 전달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국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보들은 어쩐지 매우 어색하다고 느껴지며 불편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기도 한다. 리비아라고 한번 말하면 어디에 위치한 어떤 문화권에서 어떤 맥락의 사건이 일어났는지를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는데 그걸 말하지 않고 그 수많은 리비아 국민들 중 한 소년의 이야기를 굳이 꼽아서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진다. 이런 점을 보면 분명 국가를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정보를 전달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더 한눈에 인식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여기에는 함정이 하나 있다. 우리는 암암리에 국가라는 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 틀에서 벗어나는 정보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 사소한 문제, 딱히 관심을 줄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느끼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서 무장혁명에 참여한 한 소년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고 그보다는 리비아의 무장혁명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진다. 물론 실제로 한 소년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한 국가의 혁명이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구태여 부정할 필요는 없다. 개인에 대한 정보이든 국가에 대한 정보이든 모든 정보들은 다 똑같이 소중합니다. 이런 감상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분명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암암리의 국가를 하나의 당연한 인식의 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틀에 들어맞지 않는 많은 정보들은 놓치거나 그냥 흘려보내게 된다는 것이다. 알렉스 세이저라는 철학자는 모든 것들을 국가 위주로 바라보려는 경향 때문에 아예 정확히 파악조차 되지 않는 정보들이 많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한 국가에 속하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들, 흔히 예전에는 노마드라고 칭해졌던 사람들이라든지 난민들이라든지 아직 한 나라에 정착하지 못한 이주민들에 대한 정보들이 대표적으로 그렇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각 국가의 1인당 소득이나 자살률에 대한 정보들은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런데 어느 국가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련해서 그러한 정보를 구하기는 쉽지 않다. 애초에 각 분야의 연구자들이 국가를 기준으로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국가의 틀을 벗어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가의 틀 안에서 벗어나면 보통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진다. 관심의 영역에서 멀어진다는 것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는 언제나 계속해서 변화한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는 생각보다 중대한 문제일 수도 있다. 우리도 언젠가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미래는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일이다. 지금이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을 떨치는 국가이다 보니 한국인으로서 대우도 받고 적절한 관심을 받지만 만약 한국에 어느 날 커다란 전쟁이 터져서 내가 난민이 된다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나는 나라 밖을 떠돌며 다녀야 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하루아침에 그 누구로부터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세이저 같은 철학자들은 그렇게 국가의 경계 밖에서 소외받는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줘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하고 있다.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뭐하러 굳이 그런 일을 하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역사는 가르쳐준다. 누구나 나라 잃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